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구하기 쉽고, 두 번째로 분말이나 주스나 말린 거나 이런 게 아닌 정말 생과 뭐 사과, 배 이런 식으로 과일을 추천드리려고 논문들을 찾고 또 찾았지만,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생과는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은 콜레스테롤 안 떨어지고, 구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거는 분말이나 추출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은 게 얘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애들이 남게 됐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들 먹는 방법, 이렇게 좀 오늘 영상 구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실히 콜레스테롤 떨어지는데 효과가 입증된 생과들, 요 세 가지 논문부터 보시면, 제가 지난 당뇨 블루베리 영상에서 블루베리가 당뇨에 가장 좋은 과일이다, 콜레스테롤 떨어진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제가 논문을 분석해 보니, 자, 모든 베리를 모았을 때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맞고, 그 안에서 블루베리는 효과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효과가 입증된 건 바로 빌베리였어요. 자, 이 빌베리가 LDL 콜레스테롤 11.6 떨어지고 HDL은 4.6에 올랐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더 잘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이걸 농축, 뭐 가루를 내게 되면 이게 섭취량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추출물을 먹을 바에는 약을 먹는 게 낫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애초에 오늘은 소개도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생과를 먹는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근데 이 빌베리는 생과를 먹더라도 메타 분석에서 LDL 떨어지는 게 확실히 입증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전체 메타 분석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빌베리는 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안 되냐? 그 이유가 빌베리든 블루베리든 결국 LDL 떨어지는 거는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지난 당뇨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빌베리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뭐 델피니딘이니 뭐 시아니딘이니 이런 활성형 안토시아닌이 많다는 거죠, 빌베리에. 그래서 얘들이 생체 이용률도 높고 효과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함량 자체도 빌베리가 더 많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2, 300 되는 것 같은데, 빌베리는 기본 300 이상입니다. 뭐 700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복분자가 안토시아닌이 엄청 높더라고요. 뭐 376 정도 나온다는 국내 논문이 있어가지고, 복분자가 그럼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논문이 없나 찾아봤더니 정말 반갑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분자 학명이 루부스 코리아누스입니다. 한국 베리, 이 복분자를 가지고 77명의 콜레스테롤 살짝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세대에서 12주간 섭취 연구를 했더니 LDL이 무려 15.6이 떨어졌다는, 물론 이제 국내 한 개 논문이긴 하지만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복분자는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토시아닌도 맞고 엘라직산이 특히 풍부해서 이 엘라직산이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기전상으로도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합해보면, 자, 빌베리가 이게 LDL 떨어졌다는 근거는 제일 높은데 LDL 떨어진 효과가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고, 워틀베리는 LDL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논문이 많지 않아요. 또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복분자는 논문도 중간이고 효과도 중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구하기 쉽잖아요. 고창에 가면은 여름에 엄청나게 팝니다. 자, OD도 국내 연구도 있고 LDL 떨어진 효과도 어느 정도 있던데, 이게 근거 수준도 복분자가 좀 더 높고 콜레스테롤 떨어진 효과도 복분자가 좀 더 높아서 OD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빌베리와 복분자를 최종 베리류 중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다만 빌베리가 제일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가장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북유럽, 동유럽,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에 그것도 여름에 딱 맞춰서 가야지 우리가 생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쿠팡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빌베리가 2개나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어쨌든 찾아본 바로는 냉동 빌베리가 하나 있었고 말린 빌베리, 건 빌베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건포도처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도 저는 말리게 되면 뭔가 너무 농축되고 변할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생과는 아닌 건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냉동이 좀 더 생과에 가깝지 않겠냐. 정말 현실적으로 빌베리 냉동을 오늘 이 시간에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사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고지혈증 빵 시간에도 여러가지 제품 소개한 것처럼 제가 내돈 내산으로 사 먹고 소개해드리는 거지,
정말 금전적인 이해관계 1도 없습니다. 여기 나온 제품들 전부 저하고 무관한 100% 내돈 내산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루에 한 포 딱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하나만 냉장실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꺼내 먹으면서 냉동실에 있는 거 하나 올려 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딱 냉장 해동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 이거를 지난 당뇨 블루베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으로 먹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뭐 생으로 먹는 게 너무 어색하다 그런 분들은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까야 돼요. 이게 빨간물이 막 다 흐릅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이려나? 자, 제가 빌베리 실제 본 적이 없어서 원래 빌베리가 이렇게 작은 건지 아니면 이 제품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블루베리보다 훨씬 알이 작더라고요. 우리 딱 그 검은 콩자반 딱 그만한 크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사 먹는 일반 블루베리보다 단맛이 덜하고 신맛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블루베리와 빌베리 차이인지 이 제품의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99% 그냥 블루베리 맛이긴 하고요. 솔직히 이거 뭐 하루에 5포도 먹겠는데 써져 있는 대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생으로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래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참 콜레스테롤 떨어진다니 너무 행복한데 참 생과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뭐 냉동으로 먹어도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또 빌베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과가 검증됐지만 구할 수 없는 두 번째 과일 아누르카 사과입니다. 자, 이것도 참 오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고 과일 찾다 보면 진짜 킹받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아누르카 사과도 정말 킹받더라고요. 자,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크기가 작은 사과가 있습니다. 아누르카 사과라고. 이것만 희한하게 사과 종류 중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논문을 쓰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싶겠지만 여러 논문을 봐도 얘만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읽어봐도. 그래서 실제로 5그룹으로 50명씩 250명을 대상으로 이 아누르카 사과, 그 다음에 레드 딜리셔스, 뭐 그레니 스미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실제 이 후지 사과, 그 다음에 뭐 골든 딜리셔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4개월간 먹어보니까 아누르카 사과만 콜레스테롤 무려 15% 가까이 떨어졌고 나머지 사과들은 다 미미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누르카는 15%, 뭐 이 그레니 스미스 청사과가 또 당연히 8% 정도 떨어져서 약간 효과가 있는 게 또 있긴 해요. 우리가 아쉽게도 제일 많이 먹는 이 후지 사과는 콜레스테롤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프로시아니딘 B2라는 이런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이고 이 프로시아니딘 B2가 아누르카 사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킹받는 건 아까 빌베리는 그래도 폴란드, 핀란드 나라 기준이었는데 이 아누르카 사과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남부지방, 나폴리, 카세레타, 아벨리노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것도 딱 가을철 9월도 아니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생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9월 말 10월 초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놓고 다 뭐 후숙을 한 달 동안 또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뭔가 특수한 전철을 해야지 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여행할 분들만 전통시장에 가셔서 멜 아누르카 캄파냐 뭐 IGP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진짜 아누르카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붙어 있는 걸 가을철에 이탈리아 남부 가셔서 전통시장에서 사시면 제대로 아누르카 사과를 사 먹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게 그 정도로 지역 특산물 같은 느낌으로 수출은커녕 뭐 자기 이탈리아 그 안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사 먹기 힘들다고 해요. 뭐 전혀 못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사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또 검색해보니까 분말은 또 엄청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이게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탈모에 좋다 이래가지고 뭐 이 아누카 사과 분말을 엄청 우리나라에서 팔던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조 분말은 어차피 건기식 결국 약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섭취량이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누카 분말도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논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분말은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지 않고 생과를 먹는 것만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또 정말 쉽지가 않다 보니 그나마 현실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그레니 스미스 청사과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던데
그래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터넷으로는 제가 구할 수가 없었고 마트에는 판다고는 해요. 근데 마트에서 제가 본 적은 아직은 없긴 한데 청사과 중에서 이게 4139라는 코드가 적혀 있는 게 그린스미스 청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신맛이 강하고 단단하다면 또 그린스미스 사과일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마트에 파는 청사과가 전부 다 그린스미스인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많고 또 청사과 품종이 아니라 아예 풋사과를 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그레니 스미스 품종으로 확인이 된 걸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른 품종도 콜레스테롤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레니 스미스 청사과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그레니 스미스 사과를 현실적으로 요 두 가지 확인하고 마트에 보이면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효과 검증내지 구하기 어려운 과일 세 번째, 바로 선인장 열매입니다. 이것도 진짜 킹받더라고요. 자, 선인장에도 이런 과일이 열리는데 선인장 열매를 먹은 논문 6개를 분석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8에서 15%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명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멕시코 티니산 품종을 사용했다 하고요. 여러 논문에서 콜레스테롤 떨어진 이유는 펙틴, 같은 식이섬유와 베타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라보면 끈적끈적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근데 멕시코 튀니지를 그러면 가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정말 다행히도 이 선인장 열매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의 백년초 열매가 선인장 열매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2012년 제주대학에서 해녀 28분을 대상으로 아쉽게도 생과는 아니었고 과립차를 먹어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지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작년에 세명대에서 85명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생과는 아니고 추출물을 먹어보니 콜레스테롤 역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거냐, 여기서는 확실히 떨어졌는데 그것도 엄청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논문 2개는 왜 다 떨어지지 않았냐, 이게 잘못된 거냐 저게 잘못된 거냐, 제가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논문들을 꼼꼼히 분석을 하고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이게 실드가 아니라 정말 떨어지는 논문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일단 이 선인장 열매 학명이 오픈티아 피코스 인디카고 백년초 열매 학명이 오픈티아 피코스 인디카 바르사보텐, 그러니까 아주 살짝 변종됐지만 학명이 종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품종의 차이로 안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논문들은 전부 다 저처럼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뭐 해녀분들이라든지 주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도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생과가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과립 추출물이었고 기간도 비교적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논문 2개에서는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나. 하지만 외국 논문이 훨씬 논문 수도 많고 떨어진 것도 너무 명확하고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생과를 또 했기 때문에 그 외국 논문이 맞지 않겠나. 제가 이거는 제 건강을 걸고 정말 중립적으로, 실드가 아니라 확실히 꼼꼼히 분석해 봤는데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백년초 열매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년초 열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또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깎고 자르면 손에 완전히 봉숭아물 들듯이 우리 마젠타 색깔이라고 하는 그 자주색 물이 쫙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비닐장갑을 끼면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깎아야 되는데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깎고 봉숭아물 든 다음에 그냥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씨가 엄청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깎아서 썰어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엄청 이게 끈적한 식이섬유들이 막 보입니다. 약간 알로에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안에 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한 30개 들어있는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씨를 미리 거르는 방법, 먹으면서 입으로 퇴퇴 뱉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삼키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삼키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리 거르는 거나 먹으면서 뱉는 거나 거의 뭐 입안에서 곤죽이 될 때까지 물고 있거나 아니면 손에 완전히 이게 과일이 떡이 될 때까지 쪼물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또 대부분은 어떻게 드시냐면 이걸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면포에 씨나 불순물을 쫙 거르고 그 즙을 모아가지고 뭐 주로 에이드를 만들어 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핵심인 식이섬유가 제 생각에 상당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포도씨도 삼킬 수도 있고 뭐 수박씨도 삼킬 수 있고 뭐 건강에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삼키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깨면 안 돼요. 이 백년초 씨앗이 포도씨하고 고추씨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아 이거 깨면 깨질 것 같은데 하고 딱 깨물잖아요. 이게 돌입니다, 돌. 제가 한번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한번 깨물 볼게요. 완전히 돌입니다. 이거 진짜 웬만한 분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뭐 오물오물하다 그냥 삼키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뭘 말해요? 맛이 어떠냐면 키위랑 포도랑 알로에 그 세 개의 중간 맛입니다. 그래서 신맛 위주의 미세한 단맛, 살짝 단맛이 있고 아까 빌베리하고 비슷한 맛인데 훨씬 더 싱거운 그 밍숭맹숭 알로에 있잖아요. 그 알로에에 더 가까운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혀 뭐 참고 먹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과일 맛입니다. 꽤 먹을만해요. 콜레스테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먹을만하고 그냥 뭐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남은 하나 마지막 먹을게요. 이거 매일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드시면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대부분은 갈아서 탄산수에 에이드로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실 분들은 이제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시고 그냥 맹 플레인 탄산수에 꼭 넣어 드시도록 하고 이거 식이섬유가 그래도 좀 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면 생과로 반드시 시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토마토 주스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토마토는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데 토마토 주스는 또 희한하게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거 진짜 좀 킹받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과는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지. 자, 2007년에 핀란드 오ulu 대학에서 20명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자, 고토마토 식단. 이게 토마토 주스를 400ml씩 매일 먹고 케찹을 매일 30g씩 먹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특수한 케찹이나 주스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핀란드에서 구할 수 있는 토마토 주스랑 케첩이고 무슨 라이코펜을 추가했다든지 그런 기능성 음료나 케찹이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3주간 고토마토 식단을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무려 13%가 떨어지고 LDL 산화 저항성도 13%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논문에서 확실히 토마토는 효과가 없고 토마토 주스는 효과가 있는 걸로 명백히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을 생과로 먹어가지고 주스나 케찹만큼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케찹에는 설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 케찹으로 꼭 사용을 하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당뇨, 고지혈증 같이 있는 분들은 좀 이 고토마토 식단으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는 걸로 권유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당뇨가 없는 단독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은 이런 일반 토마토 주스와 저당 케찹으로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토마토 주스를 여러 가지 사 먹어 봤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국내 기업 제품들은 희한하게 또 고농축 토마토 주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다 직접 사 먹어봤는데 솔직히 한두 번은 맛있긴 한데 이거를 매일 먹으라? 너무 달고 신맛이 강해서 정말 이거는 제 개취입니다. 개인 선호입니다. 저는 그거를 매일 먹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라이코펜이 강화된 고농축 토마토 주스가 당연히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맞는 분들은 국내 고농축 토마토 주스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제 입맛에 너무 강해서 결국 제가 찾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온 토마토 주스라고 있더라고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저 뭐 그 회사하고 1도 관련 없고요. 그거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듯한 느낌인데 주스니까 그냥 벌컥벌컥 넘어가고 그냥 뭐 평생 먹어도 먹겠더라고요.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저는 매일 사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한 컵으로 콜레스테롤 떨어진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생과가 아니어서 그 점이 정말 살짝 아쉽지만 토마토 주스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엄청 떨어진다는 논문이 확실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토마토 주스, 그 다음에 저당 케찹 이런 거 적극적으로 드시도록 좀 추천드리고요. 자, 아보카도도 굉장히 논문이 진짜 킹받아요.
뭐냐면 아보카도는 역시 10개 논문에서 LDL 콜레스테롤 무려 16.5가 떨어지는 엄청나게 효과도 강하고 명백히 입증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포화지방을 대체했을 때만, 진짜 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콜레스테롤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버터 대신에 아보카도를 먹어야지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버터를 안 먹으면 뭘 먹어도 콜레스테롤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너무 킹받더라고요 이 논문이. 근데 우리가 버터 대신에 아보카도는 또 대체가 가능한 식품이니까, 그래서 이 아보카도는 그래도 일말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추가하면은 진짜 효과가 미미하냐. 자, 그 논문이 2020년 터프스 대학에서 무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개 아보카도를 추가해봤더니 콜레스테롤 2.5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LDL이. 그래서 사실 아보카도를 뭐 과일로, 간식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먹는 사람도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볶음밥을 먹을 때 햄 대신에, 베이컨 대신에, 삼겹살 대신에 아보카도를 넣어야 콜레스테롤 떨어지지, 김치볶음을 다 만들고 그 위에 올려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 대신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 하는 게, 이제 식빵에 버터나 크림치즈나 이런 거 바르시는 분들 대신에 이거는 진짜 너무 가능하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많이 발라 먹잖아요. 뭐 누텔라도 발라 먹고, 그거 대신에 이거 바르는 건 진짜 너무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햄 대신에 아보카도를 썰어 넣어서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자, 우리가 버터 오징어 구이 같은 구이 요리 있잖아요. 이럴 때 버터 대신에 이제 식용유로 아보카도유. 자, 이게 역시 생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다 빠져 있을 거라서 조금 그래도 얘들보다는 의미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포화지방을 아보카도로 대체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콜레스테롤 또 확 낮출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일은 아니지만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 과일을 먹어서 LDL 콜레스테롤 떨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현실적인 방법. 하지만 이제 빌베리만큼은 아니어도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누르카만큼은 아니어도 후지사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토마토 주스만큼은 아니어도 방울토마토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뒤에 설명드릴 딸기 분말이 또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만큼은 아니어도 딸기 생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실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개가 뭐냐? 자, 제가 지난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딸기는 당뇨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콜레스테롤 숫자 그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중풍 안 걸리고 심근경색 안 걸리려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 안 떨어져도 중풍하고 심근경색이 예방되면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먹을 이유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사과, 방울토마토, 딸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반드시 꼭 콜레스테롤 숫자 그걸 떠나서 이런 과일들을 열심히 먹도록 하시고,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이나 비만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당이나 열량에 주의해서 적정량을, 이런 과일들을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그런 의미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 추출물들, 분말들이 나오고, 자, 빨간 자몽이 있어요. 자, 생과가 하나 들어있는데 얘는 조심해서 제한 추천 레벨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의 특산물이 붉은 자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2006년에 이 빨간 자몽, 그리고 노란 자몽과 대조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관상동맥 외 수술을 받은 사람을 자몽을 먹는 이런 임상시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빨간 자몽이 무려 LDL 콜레스테롤 20%나 떨어졌다.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붉은 자몽을 추천하지 않고 심지어 조심해서 제한하라고 한 이유는, 자, 일단은 이게 이 논문에서만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좀 일정치 않았어요, 이 콜레스테롤 떨어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면이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상동맥 외수술 받은 사람은 반드시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안 먹으면 그냥 죽는다는 생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저 심장수술하고 스타틴 먹는 건데, 스타틴하고 자몽이 금기예요.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2006년 논문은 어떻게 했냐?
관상동맥 심장 수술을 받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틴을 안 먹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저 자몽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안 먹은 사람을 선별을 해서 자몽 먹는 실험을 했다는 게 제가 윤리적으로 맞는가, 이게 타당한 실험인가, 그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스타틴이 뭐 한 7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바스타틴하고 로바스타틴은 절대로 자몽하고 병용 섭취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먹는 아토로바스타틴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식당에서 자몽에이드 시켜서 먹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먹는 아토로바스타틴 정도는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심바스타틴을 먹던 사람이 자몽을 모르고 먹다가 스타틴 부작용이 현문근육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가장 극단적인 단 하나의 사례를 설명한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스타틴 먹는 분들이 지금 약 이름 뭔지 다 확인하고 뭐 로스바스타틴을 바꾸고 자몽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몽이 스타틴뿐만 아니고 또 너무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전혀 그냥 스타틴 아니고 아예 그냥 상관없는 여러 약들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부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스타틴을 드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타틴, 로스바스타틴인지 확인하고 그분들은 붉은 자몽 드세요 라고 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논문도 소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딸기 분말이 콜레스테롤 뭐 27 엄청 떨어졌다는 이런 논문이 있긴 했는데, 이 논문이 이제 여기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쓴 논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분말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여기 분말을 사 먹으라고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오늘 권하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표가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현실적으로 6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빌베리는 생과 드시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냉동 빌베리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가 생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토마토 주스, 우리나라의 고농축 제품이 입맛에 맞으시면 그거 드시면 되고, 저는 농축하지 않은 그냥 일반 토마토 주스 추천드립니다. 제 입맛에 맞다는 거고요. 이거 그냥 매일 400ml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보카도는 식빵에 크림치즈 대신에 스프레드로 발라 먹거나 이런 햄 대신에 아보카도 김치볶음밥 만들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그 과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창의 6, 7월의 복분자 나오는 거, 이게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생과로 먹는 분들 영상을 거의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갈아가지고 주스로 드시던데, 자,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 꼭 오늘 영상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고창에 가서 생과로 직접 사 먹어볼 예정이고, 뭐 그걸 또 영상으로 어떻게 유튜브 각이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는 베리류 복분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적극적으로 사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백년초 열매는 또 11월 4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딱 4월 끝자리에 걸려가지고 운 좋게 사 먹을 수 있었고, 하루에 2-3개 정도 시체 삼키는 거 추천드리고, 생과를 뭐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갈아서 에이드도 설탕 안 넣고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누르카 사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 스미스 사과 조금 그래도 콜레스테롤 약간 떨어진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 마트에 보이시면 요런 기준으로 꼭 얼른 챙겨가지고 매일 하루에 1개씩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과일이 뭔지 정말 찾고 지옥 끝까지 논문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나는 과일 안 나는 과일 다 검색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딱 과일 먹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는 6가지 방법 최종적으로 전부 다 추천을 드렸고, 오늘도 세율적으로 마무리할게요.